또 하나는 전주 혁신동의 여러 금융회사들이 금융센터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소식 모두 반갑다 못해 환호성이 나올 만하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출발한 지역은행 하나가 여러 은행을 인수하여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행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융도시라고 하면 뉴욕만 떠올리지만 지금 샬럿은 뉴욕 다음으로 큰 금융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금융도시는 단순히 선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샬럿의 사례처럼 앵커 기업이 성장하고 그 주변으로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 역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가졌지만 이를 가동할 지역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에 어, 기금본부가 이 네, 전주에 등지를 틀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금융이라고 하면 발달된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지방, 그것도 가장 낙후됐다고 하는 전북에서 무슨 그렇죠. 글로벌 투자를 하겠냐라는 어, 걱정과 또 비난도 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네, 우리는 성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음, 다짐했고요. 실제로 제가 재임하는 한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운용 실적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오, 올라감으로써 이제 더 네, 이상 지역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와, 더구나 이제 그랬구나. 최근 네, 뭐 작년만 놓고 보면 저희가 18.82%라고 하는 역사상 와, 최대의 실적을 올렸고 그 네, 실감이 잘 안 가시겠지만 네. 1년 동안 231조 원을 벌었다고 봅니다. 아, 그 억도 아니고 조. 조, 조요? 조. 조 단위로? 와, 그러게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작년에 1 년에 낸 보험료가 한 40조에서 4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1 년에 지급하는 네, 연금액이 한 45조에서 50조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네. 5 년치를 1년 동안에 번 아, 거죠. 진짜 아, 엄청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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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상상이 안 대단한 근데 그것이 가네요. 그냥 뭐 우리만 그렇게 아니라 네. 저희가 현재 국민연금은 글로벌 탑 3 그러니까 기금 네. 규모로 봤을 때 세 번째 연기금인데 음. 이 글로벌 탑 5 중에서 압도적인 1 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오.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2024년에도 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이니까 이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K컬처뿐만이 아니라 이제 K연금 제도를 그렇죠. 세계에서 예. 본받으려고 하지 K연금, 않을까요? K펜션을 네. 저희가 얘기해야 될 예.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네 이런 이렇게 국민연금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되면서 또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음 사람도 이제 부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이런 최근에 이제 이 KB 국민은행 예. 그리고 음 우리은행 두 금융 대형 기관이 이제 음. 경쟁하듯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 예. 전주에서는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음.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자리 잡은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궁금한 거는 좀 이런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음음. 그리고 두 기관이 전주에서 실제로 어떤 규모의 일을 하게 됐는지 예. 좀 구체적으로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다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와서 어떻게 이걸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는데 지역에 도움이 된 게 음. 뭐냐. 주말 되면 어. 다 가 버린다면서.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한테 인센티브 주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제가 국내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네. 국내의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사 9개 대표를 전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해 줘서 고맙습니다. 음. 혹시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라고 음.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네.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 "그런 부분들을 국민연금이 해결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사무소에 인력을 지역 인재를 추가로 채용하고 뭐 상주 인력을 늘리고 또 국민연금과의 거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에 KB금융이 먼저 여기에 금융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후에 신한운영이 우리는 자산운용의 허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그 네. 후에 또 우리 금융지주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음.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네네. 있을 텐데 일단은 네. KB금융그룹을 놓고 보면 네.
일단은 혁신도시에다가 KB 금융타운을 설치를 하는데 네.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은행, 그다음에 보험 외에 증권사, 그다음에 음. 자산운용사의 네. 전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아. 그 외에 전국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얘기한 것은 기존 인력 150명에 새로 100명을 추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하고 국민연금하고 KB하고의 협약할 때는 380명이라고 오. 최종적인 인력을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은 네네. 전주에 그 자산 운용하고 증권사의 사무소를 설치함과 함께 비수도권 최초로 고객 상담 센터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금융도 어떤 금융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기로 하고 약 3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고 음. 도내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인력을 내려오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금융 그룹들도 지역 채용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네. 서울에서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네. 다시 전주 근무를 유도하겠다. 이게 이제 각 네. 금융 그룹들의 아. 계획입니다. 그럼 전주에선 근데 뭐 여전히 저희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네. 이게 꽃을 피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네. 국민연금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전라도나 전주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게 삼박자 같이 갖춰질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낙후된 지역을 금융 도시를 통해서 재도약하게 되는 네.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려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금융 생태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금융 생태계가. 그 생태계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이 네. 국민연금 주변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음. 자금을 배정해 줬는데 그 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운용을 잘하는 거 확인해서 우리가 서울이나 뉴욕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측에서 국민연금에게 와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가면서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기관들이 국민연금과 거래를 원하면 네. 전주에 와라. 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 KIC라고 하는 네. 한국투자공사, 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네. 사학연금, 네. 그다음에 여러 6대 공제 이런 데가 네. 자산 국민연금과 비슷한 그 글로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데들은 전주 국민연금과 같이 하자. 오. 그러면 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네, 네. 정보도 같이 공유되고 교류되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생기면 음. 명실상부하게 전주가 자산 운용 도시로 발전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그 금융기관들만 모이면 되느냐. 그분들이 오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그리고 필요하겠죠. 그분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도 일과 후에 어디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또 운동도 하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않으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위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가장 저희가 이런 외국 운용사들을 만나면서 가장 첫 번째 요구한 게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 네. 무슨 뭐 마트 건물에 이 사람들이 입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굉장히 네. A급 아. 인텔리전스 빌딩이어야 돼요. 요구되는 환경들 근데 유감스럽게 네. 그런 빌딩이 전주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회사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이런 세미나, 토론회, 뭐 발표회, 컨퍼런스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컨벤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컨벤션 공간. 부지는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 옆에 한 10,000평 부지가 있어서 네. 거기에 호텔과 컨벤션 그다음에 국제금융센터를 짓는 게 목표인데 이게 근데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라도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 그게 진천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런 게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국내보다는 글로벌 투자 인력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의 기금의 60%가 해외 투자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력은 절대 부족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인력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국에 있어서 네. 세계를 상대로 투자 그쵸. 경험이 어디 그거 할 수 있는 건 흐름을 국민연금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시장에서 채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연기금 전문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어느 일정한 정도의 역량이 되는 인재들을 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트레이닝해서 키우겠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석박사 과정의 이론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기금 운용과 투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카이스트나 연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이론적인 학습이 끝나면 네. 저희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서 네. 이렇게 어, 훈련시키고 또 1년 정도는 뉴욕이나 런던에 보내서 네. 국제적인 업무 경험도 쌓는 그런 인재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추진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신 대안을 마련한 게 네. 초급 인재는 도내 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네. 받고 그다음 핵심 인재, 실제 운용 인재들은 이번부터 제가 올해 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원래 국민연금 기금 운용력은 3년 이상 경력자만 뽑습니다. 3년 투자- 이상. 그러니까 투자- 대학교 막 졸업한 신입사원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미경력자들을 뽑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10명 정도를 뽑아요. 그래서 키우기 위한.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을 일정하게 이론 학습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의 부서에 배치해서 실제적인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실무 교육.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런던이나 네. 뉴욕에 보내서 글로벌 경험을 경험을 쌓게 쌓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민연금 금박이 하도록 다시 하는 일을 자체 하시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연기 그냥 대학원과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그러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대학원 설립하려면 네.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시간도 네. 오래 걸릴 비용이 네. 드니까 네.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자. 그냥 그렇게 인력 나서는 양성 거죠. 프로그램으로 대학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생각이 여튼 저희 지역에 연금 공단이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 예. 약간 문화예술적으로 재밌게 하는 뭐 이런 것을 좀 지원하는 시스템? 예. 그래서 전주에는 연금공단이 있는 만큼 아이들이 경제교육을 음.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하면 할 겁니다. 예. 그래요? 네, 네. 그건 좀- 계획이 원래 네. 있고요. 계획이 있으시기. 그런가요? 원래는 이제 네. 금융이나 투자 교육 쪽은 아니었고 네. 그 국민연금에 대한 음. 조기 교육을 사실 연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했었어요. 네. 교육청이나 각 학교 협력해서 그래서 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아, 책자도 만들어내고 반응도 네. 좋은데 네. 이제는 일찌감치 뭐 초중고생들 일반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네. 금융과 투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KB에서 저희하고 네.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시민 금융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네. 준다고 해서 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 계획은 어떤 21세기 말 그러니까 네. 2100년까지 기금 소진 없는 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언했고요. 이제 그러려면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연금 제도는 계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추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한편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소득 보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정도는 책임지겠지만 그 이상의 풍요로운 노후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퇴직연금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퇴직연금이 제대로 공적연금으로서 노후 보장, 소득 보장 수단이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나 두 개의 연금 제도를 가지면 우리도 선진국 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될 과제는 구조개혁으로서 국민연금 아래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위로는 퇴직연금을 얹어서 이 세 가지 연금이 네. 같이 작동하면서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 없는 사회가 네.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민으로서 기대만큼 마음 같지 않아 서운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나름의 고민과 속내도 있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과 우리가 아니라 전주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는 하나의 우리가 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오늘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겠죠.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 진정한 전주의 일원이 될 때 공단의 미래도 지역의 미래도 함께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이야기에서는 오늘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혁신도시의 여러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씩 담아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김성주 이사장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